끄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공경희 선생님 진짜 빨리 들어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는지 제가 나중에 대면할 때 한번 뵙도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 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 강의 문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보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수업처럼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법이 17 강에 있었는지, 그리고 17 강의 과제 해결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살펴보고 18강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OX 퀴즈, 그러니까 문법과 관련된 확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7 강에 있었던 문법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17 강에서는 기마련이다와 은타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마련이다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당연함을 나타낼 때 우리는 기마련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음, 당연하지. 우리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기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마련이다는 형용사, 동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가기 마련이다. 춥다, 춥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제시부터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학생들에게 오늘 배울 문법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 아이들은 보통 당연히 시끄럽다.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당연히 시끄럽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국에서는요. 아이들은 보통 시끄럽기 마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회사예요. 신입사원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은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신입사원은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신입사원들은 보통 일을 잘 못하기 마련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어떤 일에 대한 당연한 현상, 일반 보통 결과에 대해서 기마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형용사, 동사, 기마련이다. 가다, 가기
마련이다. 춥다, 춥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는 거의 초급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초급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소문은 커진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여러분, 소문 알고 있나요? 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들리는 말을 한국에서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덩이, 오늘 눈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있는 경산에는 오늘 눈이 왔는데요. 눈은, 네, 조그만 것이 점점점 커지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눈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덩이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 소문은 어떻다?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 마련이다와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 마련이다는 개 마련이다라는 단어와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보통 실수하기 마련이다. 말을 많이 하면 보통 실수하게 마련이다 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 확장된 연습이네요. 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윗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면 아이들도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윗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윗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면 아이들도 네, 따라하기 마련이다 또는 안 지키기 마련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또는 유도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또는 우리 1차 메타베스트 때 참가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 마련이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원인과 결과 또는 일시적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 번만 두 번은 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마련이다는 우리 당연한 결과, 보통적인 이야기, 당연한 어떤 결과, 당연히 일어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쓰니까 원인과 결과, 일시적 사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 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가 안 되기 마련이다.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마련이다라고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약들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나중에 한국어 문법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은타세입니다. 은타세. 자,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찐다. 우리 이 사람 왜 살이 쪄요? 왜 이 사람 살이 쪄요? 어떻다? 스트레스를 받는 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는타세는 이유와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형용사 은타세, 동사 는타세, 그리고 명사는 뭐뭐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탓은 때문에 라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뒤에는 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 한번 볼까요? 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안 맨 탓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어요? 음. 안전벨트를 안 맨 탓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다? 뭐뭐 탓에 형용사 은 탓에 동사 는 탓에 명사 의 탓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부정적인 일이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짠. 맞습니다. 어떤 친구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는 건데요. 선생님, 는 탓에는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라고 사용을 해도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떻다? 부정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뭐뭐는 바람에 뭐뭐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 얘기처럼 뒤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는 탓에 너무 개운하다. 개운하다는 것은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의미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문장을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활동이 끝나면 OX 퀴즈방을 가지만 지금은 가지 않고요. 과제 해결 활동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7가 주요 법률과 죄송합니다. 주요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한 명씩 대답을 해도 되고 또는 짝 활동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또는 말하기에서 좀 더 확장되게 쓰기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뒤에 쓰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가하신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또 생각나는 상황이 있나요? 네. 선생님이 계속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오늘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쓰기 연습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생활에서 법과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올 초인가요? 중간평가 감독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하기 시험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법과 질서의 필요성,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번 써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 또는 외국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한 30초, 30초 짧나요? 한 1분만 드릴게요. 자, 우리 생활에서 법과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 자, 법과 질서의 필요성,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세요. 한국어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물론 한국어 선생님들도 답을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자, 외국인 분들은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과 질서가 왜 필요하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법과 질서에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네, 아마 선생님이나 여기 참여한 외국인 분들은 아마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에 나와 있는 교재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중간평가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학생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르치실 선생님들도 내가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교수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강은 주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18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강에서는요, 우리 어떤 얘기냐면요. 자, 계속 한국 생활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냐면요. 잠시만요. 18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음. 법과 규범에 대한 토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걸 만들 때 학생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토론이라는 건 토의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선생님?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수업 계획안을 만들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네.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를 사용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아바타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과 규범에 대한 토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때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저희가 법과 규범에 대한 한번 토론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제시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8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규범을 우리가 지키고 어기는 것이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고, 사건에 관한 어휘 학습, 그리고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범죄 말고 좀 더 법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8가입니다. 그래서 18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어휘 학습이라고 했던 제시는요, 모두 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5단계. 이 친구들이 4단계가 거치고 끝나고 나서는 5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이해에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5단계 교재를 보셨을 겁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와. 전 듣기만 들었지 이런 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정주 한국어 안에서 한번 가르쳐 주자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제가 요거는 여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토픽 있잖아요. 토픽에 등급이 있으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플러스 1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픽 2급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듣는다? 3단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토픽 4가 있어요. 그럼 뭐 몇 단계가 듣는다? 네. 바로 5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아니고 일부의 학생들이 4급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수업을 바로 신청해서 들어가면 허걱! 어머나,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불합격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4단계를 공부한 친구들이 5단계에 가서 시험에 합격하는 율과 그냥 5단계에 가서 어 5단계 수업만 듣고 5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율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5단계 수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5단계는 한국어 능력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또 외국인들 중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1단계부터 4단계, 물론 0단계도 있어요. 그리고 5단계로 그다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4단계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는 그나마 5단계에 가서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합격률도 좋아지는데, 그거 말고 그냥 나 한국어 잘해요, 나 한국에서 말하기 또는 듣기 잘해요라고 해서 5단계에 갔을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적응도 떨어지고 합격률도 떨어진다는 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주하려면,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5단계의 내용들을 좀 바꿔주면 좀 더 쉽게 해주면 안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지금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앞에
주제와 관련된 소개들은 모두 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선생님들도 알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디로 가라 했죠? 이러닝에 가셔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후루룩 한번 어휘만 정리하고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어떤 어휘들을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범죄에 대한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어려운 형벌까지는 했습니다. 이것 또한 모두 다 선생님 5단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약 관련된 이야기. 형사 재판 과정. 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5단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한국의 법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고와 사건에 대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해서 이런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신고하다, 보험으로 처리하다, 또는 보험금을 받다, 그리고 합의하다, 합의금을 주다, 합의금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오늘 참여한 친구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또는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네, 이러닝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그다음 자, 사고와 관련된 우리 용어들을 이야기할 때 풀어서 한 말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발생한 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확인학습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던데 시간이 있었다면 선생님들도 함께 해보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납치, 사기 등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건과 관련 어휘도 공부를 하고요. 자, 여기와 마찬가지 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어떤 일을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는지 더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미로 자전거 훔쳐 어떤 사건일까요? 절도 사건. 층간소음 항의한 아래층 사람에게 폭력 휘둘러 어떤 사건일까요? 폭행 사건. 이렇게 상황과 사건을 연결해서 그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제 18강입니다. 18강에서는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을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 생활하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법과 규범이라는 것을 다시 계속 강조하면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네. 2교시 수업을 잠깐 마치고요. 선생님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네, 3교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랑 우리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